네, 오늘은 뉴트리라이트 파이토프로틴 단백질에 관해서 정보를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요즘 겉모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 단백질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 그거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 인체 내 같은 경우에 물이 한 60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약 14%에서 19%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단백질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300g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그 과정을 계속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몸짱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과연 그 단백질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봤더니 단백질은 근육과 뼈, 피부 등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인체 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영양소 운반하는 이유도 있고, 역할도 있고, 인체 내의 pH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건강 유지 및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암에 보면은 25센트 라이드라고 있잖아요. 실내 바이크. 실제로 저는 이거 매일 타는데, 어, 그 인터벌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뭐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조금 운동하기 전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허벅지 둘레를 재니까 한 54cm 정도가 나와요. 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튼튼해졌는데 혹시 허벅지가 조금 약하신 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근육 조직에는 이제 어떤가 봤더니 A 쪽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하죠. 이게 건강한 근육 조직이고 근감소가 이루어지면 그 근육 조직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는 것처럼 그게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근육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최대치를 이루었다가 50대부터 1%에서 2%씩 매년 근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70대 이후에는 근감소량이 최대치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빨리 빠지겠죠. 빠지는 속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50대부터는 근감소가 1% 시작할 때부터 하니까 한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젊었을 때 근육량을 보면은 이게 근육이 생성이 되면서 다시 분해가 되고 다시 생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감소율이 좀 적은 반면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근육은 생성되는 거는 굉장히 조금밖에 생성되지 않는데 분해되는 속도 같은 경우에 많이 분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굉장히 근육이 빠지는데 엄청나게 더 먹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죠. 뭐 치아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이유로 고기 같은 것도 덜 먹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감소증 전 단계에서 근감소증으로 이행되는 시기는 30대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점차적인 근육량의 감소가 시작되는 이 도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럼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 봤을 때 하루에 자기 몸무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 같으면 60g을 먹어야 돼. 1g에 1kg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중 1g당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도표 보시면은 45kg, 자기 몸무게 45kg인 경우는 하루에 단백질 권장량이 45g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50은 50g, 55kg는 55g 이런 식으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이 한 60g을 섭취하려면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 봤더니 계란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8개 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230g에서 350g 정도 그리고 우유를 마시는 경우에는 2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의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금액도 부담스럽고 배가 불러서 좀 먹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매일매일 채울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게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이라고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대두나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실제로 뭐 메티오닌, 이소루신, 뭐 류신, 달린, 라이신, 페닐라이신, 그 다음에 히스티딘, 트레오닌,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 섭취 및 하루에 20g 단백질로 이제 포만감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고 식물성 단백질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 종류 뭐 통밀, 쌀, 시금치, 완두콩 그리고 부분적인 완전 단백질로는 대두하고 땅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 견과류, 식물성 콜레스테롤 함유 식품이나 완두콩 등의 섭취가 인체에 유해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했다라고 이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식품 다량 섭취한 유방암 환자가 그 사망률과 재발률이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그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콩식품과 이소플라본을 다량 섭취한 과다 체중 여성 같은 경우에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저하됐다고 나왔거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걸 보시면. 근데 과연 동물성 단백질 주변에서 이제 나는 고기 많이 먹어. 그리고 계란도 하루에 한 개씩 먹어. 이러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 섭취 시 고려해야 될 점은 뭘까? 봤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염 위험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궁 내막염 환자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 위험이 2배가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은 위험률이 30% 이하 저하됐다는 얘기입니다. 30% 저하됐어요. 그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는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옆에 보시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닭가슴살, 뭐 달걀, 우유, 돼지 안심, 소사태, 오리고기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심심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해 보시고 하는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필수 아미노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로이신 또는 류신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요 성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 촉진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필수 아미노산에 보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아르기닌, 티로신, 뭐 글루타민, 세린, 알라닌, 시스틴, 글루탐산, 프롤린, 글리신, 그다음에 아스파라긴, 그다음에 아스파라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필수 아미노산은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체내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무조건 섭취해야 된다는 점. 그거 아시면 실제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고 단백질이 내가 결핍이 된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 있죠. 그리고 다리가 많이 붓는 분 있어요. 그리고 손톱이 잘 부러지시는 분,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 음식이 먹고 싶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더니 1, 2, 3, 4번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단 음식은 가끔씩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느꼈고 섭취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성장기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등 단백질이 필요량이 많으신 분,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하는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또는 노년층, 그리고 활동량이 많고 일상적인 식사로 영양소 섭취가 충분치 못한 청소년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는 성인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 먹어야 되니까 다 해당되거든요. 그거는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뭐, 다 해당되잖아요. 노인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다. 그리고, 그래서 아메이에 보면, 뭐, 뉴트리라이트에서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종류가 한 네 종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파이토프로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집에 있는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파이토프로틴 말고 똑같은 성분인데 이게 스틱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나 집에서 이렇게 타서 쉐이크 통해서 흔들어서 먹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 분들은 이 안에 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포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요거 한 포를 출근할 때 가지고 갔다가 회사에서 바쁠 때 그냥 쉐이크 통만 가지고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녹차 맛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은 녹차 맛 프로틴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통 이게 일반 그 프로틴 같은 경우에 먹으면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애들을 위해서 키즈 프로틴 베리가 있어요. 베리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바라 그래가지고 왜 이제 에너지 바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요거 하나 심심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은 씹어 먹으면 맛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시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디든지 목이 마를 때라든지 그럴 때 뭐 가서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테인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유처럼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마시는 프로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미노가 있어요. 근데 저거 요거 같은 경우에 물에 타서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이 예전에 그 저녁 근무, 야간 근무할 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가지고 갔었어요. 이렇게 일할 때, 밤에 들어갈 때 사가지고 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한번 먹어봤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졸립잖아요. 피곤하고. 그리고 한 새벽쯤 되면 에너지가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이걸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별로 피곤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에 정말로 보탬이 많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이 그러신 분 있으면 주위에 보내주시면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단백질 보충제 선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미노산 스코어거든요. 몇 점인지, 아메리카는 100이거든요. 뭐든지 100점은 좋잖아요.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지, 설탕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겠죠. 몸에 좋고 먹는 것이. 그래서 이런 종류로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금 현재 아메이에서 보면은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 있잖아요. 뭐죠? 굿모닝이죠. 굿모닝을 뭐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입을 한번 헹구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정수기 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마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유산균을 한 포를 털어놓고, 그 다음에 물하고 같이 털어놓고, 단백질을 두 스푼 타가지고 쉐이크통 흔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잔을 마시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많은 소비자분들과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면 그분들도 도움이 받고 나도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